캐나다 영주권을 받으러 밴쿠버에 왔다가 우연히 가게 된 원주민 마을 키티완가. 이곳에서 뒤늦은 나이에 미국의 이민길에 오른 뒤 IT-테크 회사를 창업해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셨지만 이후 편안한 삶 대신 캐나다 숲속 오지에서 지난 15년간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계신 김진수 장로님을 만나 5일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3주에 걸쳐 3편의 영상을 통해 제가 밴쿠버에서 15시간 운전해서 여기까지 이것저것 하면서 오는 여정, 그리고 도착 후 첫 이틀 동안의 재밌고 유익한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이날도 실제 촬영한 영상의 총 길이는 5시간 정도인데 같은 공간에서 먹고 일하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영상이 본의 아니게 조금 단조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편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주 짧게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하니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계셔야 됩니다. 그럼 시작해보시죠. 네, 새벽 5시 꽃 사슴 것 같은 똘똘한 눈망울을 비비고 일어났고요. 항상 이 시간쯤 되면 밖에서 뉴스 소리가 들립니다. 장로님께서 보니까 항상 뉴스 아니면 이제 몇십 년 전 드라마인 것 같은데 그 상도라는 드라마를 이제 자주 보시더라고요. 어찌됐건 여기 있으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이제 일찍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을 깨고 있으면 장로님께서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약간 살짝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등교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 훈시 말씀 듣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날 아침에는 한국 이제 비즈니스 선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조샘 선교사님이라는 분과 그리고 또 비즈니스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듣다가 이날 질문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비즈니스 선교라는 거를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제 선교사로 정식 파송된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그걸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이제 만약에 크리스천이고 그 사람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비즈니스 선교가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까지는 전 사람마다 이 달라요. 정의하는 게요? 정량이 다른데 나는 최소한 또 그냥 크리스천 기업인 정도까지는 안 된다. 왜냐면 선교제 나는 내 개인적 선교제 관련이 있어야 되고 선교제 그냥 선교제 관련이 있어야 되고 선교적인 그 의도 선교적인 의도성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걸 숨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의도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선교사 위주로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선교가 막히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돌파구로 생각한 거지. 뱀을. 그래서 돌파구로 생각하면서 해왔는데 결론적으로 선교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업적인 실패율이 잘 높고 하다 보니까 동력을 많이 잃은 거죠. 제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장로님께서 비즈니스 선교 관련해서 저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메시지는 되게 일관됩니다. 일단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선교사들이 전통적인 선교 방식, 이제 단순히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짓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에 되게 큰 한계를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그러던 중 이제 최근 돌파구로 인기를 얻은 게 이제 뱀이라고 부르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부르는 비즈니스 선교였는데 기존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를 비즈니스 자체로 보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한 도구, 예를 들어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아니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만 보고 접근을 하다 보니 그동안 실패율이 너무 높았다. 그런데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야 하고 이제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전통 선교사들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되게 자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 제가 잘 요약한 거 맞나요? 네, 이거 원주민 마을의 최대 단점 이제 헬스장이 없고 식단을 마음대로 못한다입니다. 제가 하루에 3끼를 먹는 건 이제 장모님이 계신 몬트리올에 놀러 갈 때가 유일한데요. 약간 반강제로 먹이셔서 최근에도 2주 동안 있으면서 3.5kg가 아주 귀엽고 토실토실하게 이제 올라왔고요. 그 외에는 건강을 위해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저탄고지 위주의 식단을 하는데 여기 원주민 마을에 와서는 탄수화물 위주의 잦은 식단으로 이제 몸은 즐거웠지만 그걸 바라보는 저의 영혼은 약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침도 혈당 상승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버터 듬뿍 바른 베이글 2쪽과 튀긴 가루를 두텁게 입힌 치킨 텐더, 그리고 삶은 달걀하고 과일을 맛있게 먹고 이제 일을 하러 출발합니다. 이쪽 갔잖아. 그렇게 썰면 안 되나요? 반대로? 맞을 수가 없죠. 네, 이날은 전날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노동을 맡겨주셨는데요. 지금 건축하고 있는 송이버섯 건조실에 들어갈 목재를 길이에 맞게 자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 서툴러서 잘 못하니까 좀 불안하셨는지 주위에 두리번 계시다가 몇 번 지적을 또 해주셨고요. 어찌됐건 최선을 다해 아침 내내 자르고 나르고를 반복했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몸에서 단백질을 보충해달라는 신호를 보내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너구리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짤지도 몰라. 자. 항상 밥을 말아 먹어야지. 네, 라면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하루는 다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중간중간 쉬면서 책도 보고, 저녁에는 섭섭하지 않게 단시 탄수화물을 몸에 넣어주는 등 햇볕 아래서 즐겁게 노동을 하며 좋은 분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추락하고 있는 기독교의 신뢰도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이날 여러 차례 이제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 그리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미전도가 아닌 오히려 오전도 국가와 같이 되어버린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는데요. 한번 이제 짧게 해주셨던 말씀 들어보시죠. 기독교 신뢰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비기독교인과 접촉을 많이 한다는 거야. 목사나 우리 장로들은 비기독교가 한테갈 공간이 없어. 나도 뉴저지 가면 다들 기독교인과 하지 비기독교 컨택 포인트가 없다고. 비즈니스를 하는 순간 그게 확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잘못된 그 인상을 개독교는 이런 걸 아니라고 보여주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비기독교 접촉이 제일 많은 사람들. 나는 기업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찌 보면 우리가 제대로만 보여준다면 기독교인은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오전도 종족이라는 복음이 잘못 전파된 즉 복음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 기독교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되고 있는지 바로 이 북미 원주민, 캐나다 원주민들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지.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기독교인 중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오전도 종족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것이 사실 그렇지 않아라고 삶으로 보여주는 게 시작이라는 거야. 실리콘밸리에서 조 단위 규모의 기업을 이룬 헨리 케이스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회사 매각 이후 이제 Faith Driven Entrepreneur, 번역을 하면 믿음이 이끄는 사업가들이라는 체계적인 글로벌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올해 초쯤엔가 여기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일반 성인의 소상공인 및 사업가에 대한 신뢰도는 교회보다 2배 정도 높고 정치인보다는 9배가 높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앞으로 신앙을 가진 사업가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20% 안팎이고 80% 가까이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인 여러 이슈 속에서 지금은 이보다도 더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진수 장로님의 말씀처럼 한국과 수많은 국가와 민족이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아닌 오전도 종족이 된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에게 가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 아닌 이제 나들목교회의 김영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크리스찬은
기독교 색채를 빼고 보더라도 매력적인 존재라는 걸,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예수를 닮아가기에 더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만의 교회라는 리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서로 잘하고 있는 척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 실제적인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꿈꾸고 도전하는 그 한 사람이 간절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